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콘꼰대에서 꼰대 역을 맡은 테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형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한 과정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재상에서 바로 구입한 제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뭇결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매우 고칩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제목으로 바로 가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제제목으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압 대패를 이용하여 나무의 한쪽 면의 평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수압 대패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평이 잡힐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기계는 자동 대패라고 하는데요. 수압 대패로 잡은 한쪽 평면을 기준으로 1mm에서 2mm 단위로 조금씩 위쪽을 깎아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주는 장비입니다. 자동 대패도 한 번으로 대패질로 끝나진 않습니다. 두께를 줄여가면서 원하는 두께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예쁜 월넛의 나뭇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패질이 다 되었으니 이제 재단기로 가볼까요? 테이블의 상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판의 결을 아름답게 맞추는 과정인데요. 나뭇결은 지문처럼 모두가 다 다르고 각기 다른 모양을 서로 붙여보았을 때 그 느낌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뭇결이 모두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정한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삼각형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자를 부분을 체킹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를 시간인데요. 좀 전에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흔히 가재단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집성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러프하게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가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집성할 차례인데요. 아까 표시한 삼각형 순서에 맞춰 작업대 위에 올려줍니다. 저는 1m짜리 원형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1m짜리 자로 원형의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미노 칩을 넣을 자리를 미리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전원 코드와 집진기를 연결해주고 각도를 90도로, 핀 크기는 최소, 나무 두께를 22mm, 높이를 12mm로 맞춰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도미노는 이렇게 목재 간의 연결을 위해서 암장부를 가공해주는 장비입니다. 집성될 부분의 길이에 맞춰서 도미노 가공이 될 장부 구멍의 개수를 조절하며 도미노 가공을 해줍니다. 도미노 가공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도미노 핀을 넣을 차례인데요. 본드를 적당량 장부 안에 넣어주고요. 장부 안쪽이 모두 다 잘 발라질 수 있도록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 녀석이 바로 도미노 핀입니다. 방금 가공한 장부에 들어갈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미노 게임을 즐기실 수 장부 구멍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망치로 쳐서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종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본드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하냐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망치로 쳐서 이 정도쯤 튀어나올 정도? 사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집성할 때만큼은 조금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드를 바른 쪽은 도미노 핀이 박힌 부분과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성될 단면까지 모두 본드를 고르게 발라줍니다. 집성할 때 도미노 핀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판 이상을 한꺼번에 집성할 때는 나무의 단차가 깨지기 쉽습니다. 도미노나 비스켓 등의 단차를 잡아주는 장비를 사용하면 집성할 때도 편리하지만 면들의 단차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적은 대패질과 샌딩으로
상판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죠. 이제 클램핑을 해줍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100%의 힘으로 클램핑 하지 마시고 처음 두세 개 정도는 50% 정도의 힘으로만 클램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클램프들을 물려줍니다. 이후엔 클램프들을 조금씩 조여서 70%, 90%, 100%까지 클램핑의 강도를 올려주면 집성 부위에 힘이 골고루 전달되어 나무가 어느 한쪽으로 휘지 않는 힘의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요렇게 한 요 정도 본드 양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집성할 때 새어나오는 본드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본드가 굳은 다음에 한 번에 끌이나 스크래퍼로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적은 힘으로 빠른 작업을 위해서 저는 닦는 편입니다. 70%, 90%, 100%까지 다음날입니다. 클램프를 제거해 볼게요. 집성된 상판에 가장 중앙을 찾고 있습니다. 8mm 길이를 이용해서 상판의 밑면에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물론 다 뚫는 건 아니고요. 10mm 정도만 뚫어줬습니다. 8mm짜리 목심을 이용해서 테이블소 지그를 만들어 줍니다. 4개의 가장 큰 귀부터 날려주겠습니다. 돌리고 날리고 돌리고 날리고 또 돌리고 날려줍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씩 날려줍니다. 좀 빨리 볼게요. 이렇게 한 이십각형 정도가 되면 톱의 초입 부분에 상판을 대고 상판을 조금씩 돌려주면서 가공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조금 톱 쪽으로 전진해서 또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테이블소로 가공해도 깔끔한 원형 상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톱이 멈춘 걸 확인하고 잘려진 조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산수화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샌딩을 하러 한번 굴러가 볼까요? 제 아무리 도미노로 했다고 해도 약간의 단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차를 샌딩만으로 정리하다 보면 손으로 만졌을 때 들어가거나 나온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패를 사용하여 면의 단차를 잡아준 후 샌딩을 하는 것이 면의 평활도를 지키면서도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가끔씩 친구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렇게 대패를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작업하면 뜯김 없이 대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패 칠 때는 뭔가 좀 마음이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대패 소리를 듣고 가시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단면을 가공할 차례입니다. 알맞은 알값으로 트리머 비트를 교체해 줍니다. 날 높이를 맞춘 후 잠가 줍니다. 트리머를 칠 땐 너무 빨리 지나가면 목재가 뜯기고 너무 천천히 지나가면 목재가 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 상판 디자인은 상판과 하판이 다른 알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알값을 위해서 루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큰 알값은 높이를 2번에 걸쳐서 작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나무를 너무 많이 깎게 되면 상판의 어깨열 부분에서 나무의 뜯어짐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대패밥들은 잘 모아서 불 피울 때 쓰면 너무 좋습니다. 불이 엄청 잘 붙거든요. 자, 이제 샌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 120방으로 샌딩을 시작합니다. 샌딩은 낮은 방수부터 높은 방수 순으로 작업합니다. 손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샌딩기의 무게만으로 골고루 모든 면을 동일하게 샌딩해 줍니다. 220방으로 바꿔서 다시 샌딩해 줍니다.
그리고 상판을 샌딩하실 때는 무조건 뒷면부터 샌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120방으로 이번엔 상판의 윗면을 샌딩하겠습니다. 골고루 결 방향에 맞추어서 샌딩기 패드가 상판 밖으로 5분의 1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220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골고루 묻은 면을 정리해줍니다. 지면의 수직인 단면 부분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상판의 알깥 부분은 샌딩기보다는 손으로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샌딩이 끝났으니 오일 칠을 해보겠습니다. 비오파에 하도 오일을 발라주겠습니다. 위쪽 면도 발라주었습니다. 상판은 하도 2번에 상도 3번, 왁스 1번으로 마감을 합니다. 마치 목성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이네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와 뼈대를 만들 건데요. 다리를 만들 때 쓸 지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식탁 철물을 이용해서 분리형 다리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